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험이 나옵니다. 이제 보험인데, 자, 전 시간까지는 이제 위험 관리론, 리스크 관리론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는데 좀 머리 아파요. 너무 추상적인 거고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져요. 저희가 나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보험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 친숙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약법하고 많이 이제 겹치고, 근데 거기서 하고 조금 틀리겠죠. 이제 약간 틀리지만 여기서 충실히 하시면 2차 가서도 좀 편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보험 나온다. 보험 정의가 뭐냐?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제도다. 동질의무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우연한 손실을 입은 경우 공동기금으로 보상해주는 사회제도다. 와, 피보험자에게 우연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보험자의 리스크 전가에 보험자가 다수의 리스크를 결합하는 경우다. 우와. 자, 왜 그러냐면 자, 보험의 정의가 되게 많아요. 이쪽에서 정의, 저기서 정의 다 틀려요. 정의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동질의 위험, 단체 위험, 정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요거 요 얘기 하죠. 그냥 시간 좀 있으니까 그 얘기 좀 할게요. 자,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뭐예요? 뭐야? 영국이에요. 영국, 잉글랜드.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보험이 처음 생겼는데 그냥 해요. 말 나온 김에 해요. 이제 매년 하다가 식상해져가지고 처음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자, 영국에서 조그만 술집이 있어요. 로이드라는 조그만 술집이 있었는데 한 손님이 매일 오는 거야. 매일 와서 술을 먹고 그러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기간 한 달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맨날 와서 돈도 쓰고 막 이것도 골드메달 올리고 되게 호구처럼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얘가 되게 예민해서 싸움하고 난리나고 개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술집 사장이 얘한테 야, 너 왜 그러니? 물어본 거야. 이유라도 알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자, 얘가 뭘 하냐면 여기서 얘가 뭐 하는 사람은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무역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너무 적나? 이렇게 적어요. 무역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배를 띄워요. 이렇게 옛날은 배를 띄워서 이렇게 쫄랑쫄랑 가서 여기서 물건을 내리고 다시 이렇게 오면 돼요. 이게 무역이거든요.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 1년치 떼돈이죠. 1년을 버는데 문제는 뭐예요? 짐을 싣고 갓싸. 이 사람이 직접 가지는 않잖아요. 화주가. 여기 선장을 시켜서 가잖아요. 물건 싣고 야, 갔다 와. 돈 많이 벌어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문제냐면 가다가 해일, 폭풍, 풍랑 해서 얘가 쏙 빠질 수 있잖아요. 좌초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해. 두 번째 뭐냐면 옛날에는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 형들이 와서 가다 약탈할 수 있어요. 형들이 와서. 세 번째는 제일 큰 문제가 옛날 진짜로 여기 무사히 도착했어. 바이킹 형도 이기고 자초도 이제 다 이겨서 이제 왔어. 물건을 내리고 돈을 딱 받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거나 딴 데로 가는 거야. 전문용어로 먹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화주가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이 화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얘가 자초됐을까? 바이킹한테 걸렸을까? 아니면 먹튀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느 순간 술집에 가면 얘가 잘 갔다 오면 돈이 많으니까 호구처럼 돈을 많이 쓰는데 얘가 이렇게 출항을 하면 그때부터 예민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 그래서 얘가 사장이 돈이 있으니까 얘한테 그리는 거야. 자, 야, 그러면 너가 가서 자초되거나 바이킹이나 먹튀 해도 내가 그 돈을 줄 테니까 편하게 있어라. 그렇죠? 대신에 매달 조금씩 줘. 보험료를 달래는 거야. 조금씩 두면 한 달에 얼마씩 주면 네가 사고 나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 얘 입장은 어때요? 괜찮죠? 괜찮아. 근데 얘도 괜찮은데 이 소문을 딴 무역하는 사람들 들은 거야. 그래서 1명, 2명 오면서 나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해줄게. 단
무역하는 사람만 와. 이해되시죠? 무역하는 사람 와. 자, 이제 보험의 정의에 이제 가요. 자, 첫 번째.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위험이 뭐예요? 똑같이 좌초되고 바이킹, 먹튀 이런 위험이죠. 똑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동질의 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동질의 위험. 동질의 위험. 첫 번째 동질의 위험 사람은 일로 와. 왔죠? 모이다 보니까 단체가 됐네. 묶음이 됐네. 두 번째 단체를 만들고 됐어? 단체 내려와라. 됐죠? 단체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한테 뭘 줬다 그랬죠? 좀 모아서 각출해서 줬다 그래요. 보험료를 줬죠. 보험료로 주면서 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 얘가 지죠. 위험도 준 거예요. 줬다? 정가. 세 번째 보험료. P라고 쓸게 그냥 보험료로 주고 위험 정가. 아이고 잘 안 써진 위험 정가. 위험도 정가 줬잖아요. 얘가 사고 나면 얘기지. 네 번째 보험사고. 보험사고가 뭐예요? 이거 보험사고. 보험금을 발생시키는 사고 보험사고. 네 번째 보험금을 얘가 주는 거죠. 이게 보험이 생기기 처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죠. 단체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조금씩 각출한다 그래요. 조금씩 걷어서 얘를 줬죠. 보험료를 줬어요. 주면서 내가 편해졌죠. 왜? 위험이 얘한테 갔잖아요. 위험을 정가시켰고. 세 번째 보험사고. 이런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발생하는 사고예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받는 게 보험이에요. 보험죠. 그러면 다시 자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이 단체를 만들고 보험료를 각출해주고 위험도 정가해준다.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준다. 보험의 정의.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일단 위험이 뭐죠? 위험? 안 좋은 거라 그랬죠. 위험을 동질과 이질, 그러니까 동질의 위험, 이질은 빼고 그냥 다른 거. 동질의 성격, 얘 있죠. 근데 무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딴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 농사 태풍 오면 농산물 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 끼면 이게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따로 동질의 위험, 무역하는 사람은 알아. 그 사람이 단체를 만든다. 단체에서 중요한 거 부합계약서. 우리 이제 다 배울 거 나중에 부합계약성. 단체를 만들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단체를 만든다 한 거는 여기서 대수의 법칙 나오고 수지상등의 원칙이 나오고 다음에 할 거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자 보험료를 받고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고 막 그런 거 배울 거예요. 자 보험료 산출하고 위험을 정가한다. 정가 위험을 정가 나쁜 걸 정가 얘한테 정가했죠. 자 보험 사고 이런 거 보험 사고 보험금을 준다. 보험금에 보험가액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보험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싫어도 외우시고 무조건 외우시고 지저분해. 됐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은 샜죠. 보험에 대해서 개념이 센 거예요.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특징을 보면 자 여기부터 그러면 얘 한번 볼까요? 얘. 정의에서 자 동질의 위험을 가진 무역업자들이 다수의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소액의 보험료 각출했다. 각각 출연 각각 걷었다. 그래서 줬죠. 그래서 우연한 보험사고죠. 보험사고는 우연해야 되죠. 고의는 안 된다. 모랄 해저드 계속 반복해야 돼요. 했을 때 공동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거다. 원래는 얘가 보험사가 주는 거잖아요. 그 보험사 주는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험료를 걷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걔를 주는 거다. 이해됐죠? 이게 정의예요. 됐죠? 정의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이걸 외울 필요 없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 여기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다.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고
우연한 소실이 아니고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 고의 사고다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험자에게 우연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약속하는 리스크를 전가시킨다. 보험자는 다수의 동지 리스크를 결합한다. 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 가로놓기. 와. 왜? 동질의 위험을 리스크를 결합한다는 건 뭐예요? 단체를 만든다는 거죠. 단체는 뭐야? 결합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리스크를 보험사한테 주고 보험료도 주고 위험도 주고 전가시키고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오고 또 나올 수 있어요. 개념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네모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1번 전가 위험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거 그런데 막상 시험장 가면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몰라요. 비슷해. 분리, 결합, 뭐 정가 뭐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정가, 결합이야 이거. 되셨죠? 의미는 아시겠죠? 특징. 그 특징도 똑같아. 위험의 결합이다. 풀장 있잖아. 풀이잖아. 결합이거든요.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사를 손해하여서 막대한 손실을 보험자에게 분산시킨다. 보험 가입자한테 분산시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사고 나면 1억이 날아가는데 나는 100만 원만 내고 10만 원만 내고 10만 원만 할게. 10만 원만 내고 그걸 누구한테 준 거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위험을 각각 나눠준 거잖아요. 위험을 저 사람한테 줬다며. 보험자가 갖고 있지만 그 돈이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 각각 위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보험료로. 그렇게 위험 분산시키는 거고 대수의 법칙 나온다. 대수의 법칙은 안 할래 영어 어렵다. The rule of the large number. 괜찮죠? 자, 대수의 법칙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평균값에 가깝다. 즉 뭐냐면 주사위 얘기를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해봐요. 나와요? 안 나와.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수도 있고 6번 던지면 1이 안 나올 수도 있고 2만 계속 6번 나올 수도 있고 1이 한 번도 안 나오고 1이 뭐 6번 나올 수도 있고 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계속 던지라. 10번, 100번, 1000번, 10만 번 계속 던지다 보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래요. 얘가 그렇대요. 어떤 사람이. 그렇구나. 그 얘기예요. 리스크에 대한 측정이 상대의 수와 측정하는 숫자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측정을 통한 예상값을 실제값과 가까워진다. 객관적 리스크. 자, 지금 뭐냐면, 자, 이 반에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방에 한 명만 있다. 공부하시는 분이. 이분이 합격할 수 있는 거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두 명은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 잡으면 그러면 올해 50%, 내년에 50%. 그러면 기대하는 내가 예상하는 거고 맞을까요? 잘 안 맞겠죠.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가 10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으면 합격자 수가 어느 정도 맞겠죠. 합격자 수가 400명인가 40%. 우리가 400명 뽑잖아요. 거의 350에서 400명 뽑거든요. 그럼 1000명이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 40%는 꼭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얘기하는 거예요. 2차.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하는 확률이 내가 실제 값과 가까워진다, 똑같아진다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보험에서는 어떤 리스크의 동질의 위험이 높을수록 동질의 리스크가 많을수록 정확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리스크 정가가 있습니다. 정가, 준다. 얘한테 준다. 트랜스퍼.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보험료 내고 리스크 부담을 보험자가 정가하는 제도다. 자가보험은 제외. 자가보험은 뭐야? 내 거야. 나만 하는 거예요. 자가보험. 얘는 어떻게? 정가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왜 영어를 왜 하냐면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보험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만든 게 없고 다 저기서 오는 거야. 영미법 아니면 일본에서 통해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걔네들 맞게 영어를 번역만 하는 거예요. 번역하다 보면 좀 예민한 것도 있고 번역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럼 리스크도 영어잖아요. 이게 번역이 안 돼. 리스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리스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한다, 정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바꾸는 거지. 리스크를 바꾼다.
변형한다 이거거든요. 그냥 전가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많이 쓰는 게 시험 문제도 가끔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가끔. 근데 이걸 다 알아야 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나오는 거는 뻔해요. 그 분야가 있어.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하고 전가다. 제가 영어 리스크 트랜스퍼 하면 또 잘난 척이다. 잘난 척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리스크 전가다. 됐죠. 그럼 위험한 손실, 위험한 사고, 거꾸로 고의 안 된다. 고의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보험 사고, 보험 사기. 보험 사기 나오면 해저드. 무슨 해저? 모랄 해저드. 됐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리스크의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 동질에 다수의 동질에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한 명, 두 명 있으면 안 된다. 왜냐? 예측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유연한 손실. 유연한 손실. 세 번째, 확정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손실이어야 된다. 확정돼야 돼. 사고 났는데 확정도 안 되는 거야. 전쟁 있잖아요. 전쟁.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약법 보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이거든요. 담보할 수 없어요. 근데 전쟁은 몇 명 죽어? 모르지. 위험이 커서도 그러지만 측정이 안 되는 거지. 사망사고 만약에 보험 전쟁도 해준다. 어떻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의 주관적인 거. 나의 마음. 나 마음 상처 받았으니까 돈 줘. 이런 것들. 측정이 가능해야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대재난적. 이게 적이죠. 전쟁 같은 거. 근데 요즘은 이제 요게 변한 게 우리 이제 자차 같은 거. 자차? 차량에서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 차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험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자차인데 자차가 옛날에 태풍이나 이런 걸 안 했어. 태풍 같은 거. 근데 요즘은 대재행도 줘요. 근데 그렇다. 대재행은 안 준대. 왜 대재난적인 거 안 줄까요? 보험회사 망해. 그렇죠? 사고 한 번 나면 보험회사 망해. 이런 거 안 되고 확률 계산이 가능한 손실을 해야 되고 경제적 보험료가 가능한 리스크 해야 된다. 오케이. 되셨죠?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제도와 비교해서 우리 이제 보험 계약법에서도 나왔어요. 도박, 보험, 공통점은 사행성이다. 도박은 당연히 사행성. 보험은 돈 넣고 돈 먹기는 아니지만 10만 원 내서 사고 나면 1억 줘요, 2억 줘요. 그렇죠? 있다. 그래서 분담한 측면 확률정에서 대수의 근간을 운영한다. 차이점은 보험은 사용량 확률이 미 경험, 사후적인 확률에 의존하고 도박은 사전적인 한다. 그래서 사후적인 거 뭐예요? 경험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만들어서 얼마 줘요? 그거잖아요. 근데 도박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래요. 그냥 어느 정도 이거잖아요. 도박해서 확률이 없으니까 순수 리스크 관리 기법이나 도박은 투기적에서 만든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한 게 리스크 분리해서 순수 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할 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손해만 있냐? 손해 이익 있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험과 도박 그거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보험과 해지 나온다. 해지도 잠깐 설명했지만 바꾼 거예요. 그냥 바꾼 거. 아까 밭대기라고 하나? 밭대기? 이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밭대기.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내가 미리 가서 농사 끝나기 전에 내가 이거 얼마 줄게. 이거 잘 되든 못 되든 나 다 주세요. 이것도 밭대기. 그래서 공통점은 계약이에요. 리스크가 3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내가 위험이 태풍 오고 막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잖아. 도매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제3자에게 전가된다. 차이점은 보험은 부보 가능한 리스크다. 부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웃겨. 보험에 가능하다. 이건데 보험이 보험에 가능한 리스크다. 그래.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지의 대상은 리스크가 대부분 부보 불가능한 리스크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예요. 해지는 저기서 환율 무역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주식 이런 거. 자, 보험은 대수의 법칙 따라 동질의 위험이 많이 갖추어져 객관적인 리스크에서 실제값과 기대값 차이를 줄일 수 있는데 보험에 비해 대수의 법칙 적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리스크에 대한 영역을 자체적으로 줄이지 못한다. 왜? 그냥 하나잖아. 밭 하나, 이 밭 하나, 저 밭 하나. 이 밭도 많아지면 이게 몇천 개, 몇만 개 되면은 되는데 실적으로 하나잖아요. 무역회사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효용, 사회적 경제적 효용이 있다. 뭐냐? 만족감, 필요성 이런 거. 손실 보상, 손실 통제, 불안 감소, 투자 재원, 신용, 피해자 보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보면 경제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것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이런 것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피해자 보호 나오는 거. 우리 책임보험 아시죠? 책임보험.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됐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책임보험이라는 게 뒤에 쭉쭉쭉 나올 거예요. 아, 여기서 안 배우죠? 배우나? 아, 나온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법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요. 뒤에 배상 책임보험에서 그때 피해자 보호 이렇게 나와요. 정보의 비대칭이다. 정보의 비대칭. 자, 정보의 비대칭이 뭐냐면 보험을 들어요. 제가 보험 들어주세요. 오케이. 근데 보험자 입장에서 잘 봐요. 얘가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험 사기꾼인지 다발성인지 진짜 사고가 한 번도 없는 순수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 야, 너 좀 알려줘봐. 그죠? 그게 뭐예요?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원인은 뭐냐면 보험 상품 리스크에 대한 정보는 보험 수요자에게 보험체 소비자 공급자 사이에 리스크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자, 나도 그렇지만 내가 이 약간 이런 거는 알아요? 몰라 그런 것들. 그래서 얘도 무슨 의무가 있어요? 설명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정보가 비대칭이다. 서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 비대칭은 보험 체결 전에 존재하는 사전적 정보 비대칭과 보험 체결 후에 발생하는 사후적 정보 비대칭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했겠죠? 아시겠죠? 고지 의무는 계약 전에 너에 대해서 알려봐. 그리고 통지 의무는 야, 너에 대해서 알았어. 근데 너는 위험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만 돈 내. 쭉 가는데 갑자기 위험이 커질 수도 있죠. 자가 운전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택시를 할 수 있고 갑자기 뭐 경주용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이 커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알려라.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 그 얘기예요. 사전적인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업체가 자신의 지닌 리스크를 알고 있지만 이를 숨김으로써 보험자는 발생한다. 이런 사전적 비대칭은 이제 역선택을 했다. 또 역선택 나옵니다. 자, 이거요. 요만큼 위험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10만 원 내요. 위험이 이만큼 있으니까 20만 원 내요. 이게 보험료예요. 보험료인데 얘 측정을 할 때 이만큼이니까 10만 원이야. 근데 얘는 이만큼인지 이만큼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 얘 진술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진술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그거? 야, 너 위험 얼마큼 해? 나 이만큼인데. 원래 이만큼인데. 이만큼 해. 모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걸러냈단 말이에요. 걸러내고 요거만 받을 거야. 안전한 애들만 받을 거야. 얘는 위험이 큰 애들은 돈을 크게 내고 그거 신경 안 쓰고 모르니까 딱 자른 거야. 넌 안 되고 얘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10명이면 사고가 만약에 10명이면 10만 원씩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사고가 보험금이 200만 원이 나가요. 200만 원 필요한데 계약자들이 20명이 필요한데 200명이 필요한데 100명만 받은 거예요. 그럼 적자잖아요. 돈이 없네? 적자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얘네들만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200명을. 200명 맞아? 아니 200명이라고 해요. 보험. 아니 너무 커. 아니 산수가 안 돼가지고 다시 짧게 자 10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10명은 받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보험금만 나가면 되는데 200만 원이 나간 거 됐네. 그죠? 요 정도 계산되죠?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200만 원 아니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더 나간 거지. 보험금이. 그러면 적자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200명, 20명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10명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딱 봤더니 없어. 그러니까 얘라도 받는 거야. 위험하지만 얘도 받는 거예요. 얘를 딱 받으면 어떻게 돼? 보험료는 200만 원이 들어와. 근데 얘는 사고가 예측이 어느 정도 돼요. 예측이 딱 10% 정도 된다. 근데 얘는 더 많이 사고가 나요. 더 많이. 사고가 200만 원치 나와야 되는데 뭐 500만 원치, 1000만 원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적자니까 얘보단 더 큰 애들까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얘 보험자 입장에서는 얘도 너 안 받아 얘만 받을게 이렇게 넌 됐어 이렇게 되다가 저기가 바뀌는 거지. 자기 뭐라고 그래야지 그게 사정이 바뀌는 거지.
돌아버린 거지. 그냥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거꾸로 되는 거야. 얘가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 줄까? 나 위험한데 나 받을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역선택이에요. 위험이 큰 애들이 원래는 보험사 입장에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거꾸로 위험이 큰 애가 소리를 크게 하는 거야. 야, 나 들어가 줄까? 보험 좀 가입해 줄까? 이게 역선택이에요. 역전이 된 거죠. 위치가. 이게 역선택. 됐죠? 거꾸로 선택하는 위험이 큰 애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가 말아? 막 그런 것들. 사후적 정보 비대책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이후에 보험가입자가 리스크를 증대시키거나 고의사고, 모랄 리스크 계속 나오죠. 알지 못한 경우 이런 비대칭은 도덕적 해이 나온다. 모랄이 해저드다. 되셨죠? 그래서 이 역선택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역선택 나옵니다. 자, 역선택. 보험회사가 정보 부족으로 보험가입자 리스크를 파악하고 측정한 인수 여부 및 적절한 인수 조건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량한 위험에 의하여 역으로 선택되는 거. 그렇죠? 위험 단체 내에 피보험자의 개별 리스크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평균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얘가 위험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만한 놈이 들어와 있네. 그런 것들 불리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면 경영 부실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 언더라이팅 얘기가 나오네 지금 뒤에. 요 도덕적 해이 요거 얘기를 할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제가 요만한 놈을 2만 원 놈을 내가 보험회사예요. 너 안 돼. 얘는 돼. 내 안 돼. 지금 뭐 한 거냐면 걸러낸 거잖아요. 걸러내는 걸 언더라이팅 밑에 썼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언더라이팅. 근데 그거를 강화한다? 뭐냐? 얘도 촘촘히 봐. 얘 안 돼. 걔를 강화하면 얘는 아예 못 들어가겠죠. 근데 약하게 한다. 느슨하게 한다. 얘는 당연히 되고 얘도 걔 중에 한두 명은 들어가겠죠. 얘가 10명 있으면 한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더라인. 왜? 언더라인 느슨하게 한다는 건 내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느슨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크니까 언더라인을 세게 하고 세게 하니까 보험료가 안 들어오네? 느슨하게 하고. 느슨하게 했더니 불량품이 많이 들어와. 역선택돼서 많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재정이 안 좋고. 그걸 잘해야 돼. 언더라이팅. 그렇죠? 자, 도덕적 해이는 인간이 가진 이기심이어요. 계약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를 주는 상이다.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는 보험을 판매한 후에 보험료 고의사고, 보험 사기, 모랄 해저드 공동 부모해가지고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 맨날 했거든요. 보험 사기하면 이게 좀 특별법 해가지고 보험 사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가 5천만 원 금액이 늘었어요. 5천만 원. 이거 맞을 거예요? 내가 전에 2천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5천만 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이라고 해요. 틀리면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으니까. 그리고 보험 사기가 옛날에는 그냥 조그만 거 그냥 서류만 조작하고 그랬는데 지금 커져. 진짜 사람 죽여놓고 자동차 교통사고로 바꿔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커졌다. 그 말씀 드리려고. 자, 이제 보험 사기 나오는데, 자, 보험 사기는 부당한 방법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제 사기는 뭐예요? 기만해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걸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건데, 사기 중에서 보험에 관련 사기를 보험 사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좀 많아요, 지금. 그래서 보험 사기는 유발 동기 적극적인 정보에 따라 경성이냐 아니면 연성이냐 이렇게 하드, 소프트, 부드러운 거냐 하냐. 그래서 협의의 보험 사기는 경성 사기만 의미하고 광해 보면 연성까지 작은 거, 부드러운 것까지 다 한다. 여기 나올 것 같은데 금액 나 못 외워요 그거. 맨날 틀려. 여기 있네. 5천만 원 맞네. 딱 맞췄네. 네. 자, 보험 사기 방지 해석성에서 한다. 주요 내용은 이거다. 보험 사기 하지 말아라. 처벌법 해가지고 요거 옛날에 업법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거 개정됐을 때 옛날 얘기예요. 10년 이내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인다. 요거 보시면 돼. 딴 거 보지 마시고 일단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경성이냐 연성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종류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옛날에 진짜 실적으로 제가 진짜 사고 진짜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보험금을 하는데 이것도 보험 사기거든요. 쭉 나서 진단이 3주 나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10주가 넘으면 1,000만 원 나오는 저기가 있어요.
보험을 든 거예요. 근데 할머니 딱 봤더니 3? 일자만 주면 13주네? 일자로 근 거예요. 이렇게 볼펜으로. 그래서 청구를 한 거예요. 13주니까 1,000만 원 주세요. 그래서 실수 있었어. 그랬더니 보험사가 뭐라 그래요? 딱 봐도 알죠? 딱 봐도 할머니 이거 보험 사기네? 고의로 이거 했죠? 돈 못 줘요. 이렇게 나온 거야. 면책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쪼쪼쪼 가서 그랬죠. 보험사한테. 보험사야, 오케이. 할머니가 요거 근 건 이해해. 잘못했어. 1,000만 원 안 받을게. 대신에 3주는 정확한 거잖아. 3주는 거짓말이 아니잖아. 3주 나왔을 때 100만 원 나온다는 거 이건 줘야지. 줘야지. 그렇잖아요. 아닌 그런가? 나쁜 짓 했으니까 다 난리야? 그건 아니고, 자, 원래는 3주면 100만 원, 10주 이상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일자를 더 근 거죠.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100만 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건 중대한 사유의 해지에 대해서 나중에 할 건데, 그거기 때문에 원래는 100만 원 줄 거는 줘야 된다. 그렇게 또 잘난 척.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무 가시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면책하고 이러면. 보험사가 지금 보면은 공부하는 입장이면 보험사는 좋은 거예요. 좋은 제도예요. 힘들 때, 사고 나고 힘들 때 뭐 우리가 보험금도 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실무에 가면 그렇진 않아. 많이 싸우고 그래요. 자, 이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분류가 나오는데 상법자 분류. 자, 상법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냐?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분류하고, 업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어떻게 생명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한다. 또 틀린 거 뭐죠? 계약법하고 업법하고, 계약법에서는 보험 잘하는 표현을 쓰고, 업법에는 보험 회사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렇게 공영보험, 민영보험. 공영보험 국가에서 해주는 거. 우리 이제 민영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에서 하는 게 뭐예요? 4대 보험은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4대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이렇게 4가지. 그런 거 하는 거, 비영리. 그리고 공영보험의 특징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 이제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100만 원 내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내는 사람 틀리잖아요.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나중에 보험금 나올 때 뭐 1억, 10억 주지만 100만 원 내는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보험금이 틀리잖아요. 근데 공영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건강보험을 이만큼 내든 산재보험을 이만큼 내든 그거 상관없이 똑같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공영보험. 비영리 단체고. 자, 책임상의 분류는 원수보험이다. 자, 재보험이 뭐냐면, 원래 이제 이렇게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계약자가 쭉 있어. 근데 얘네들 다 합쳤더니 한 10억,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10억뿐이 안 돼요. 10억. 근데 이걸 다 받았다? 배 터져 죽죠. 그건 얘 생각난 거지. 그래, 내가 이거 다 받을게. 대신에 내가 10억하고 우회에 보험회사에 보험회사 너 10억 해. 이게 재보험이에요. 재보험. 보험회사의 보험회사. 이걸 원수보험. 그래서 가입자 위험에 최대한 최초의 보험사. 얘는 됐죠? 이렇게 재보험 뒤에서 한번 할 거예요. 되셨죠? 이제 3장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